7월 8일 KBA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방역당국의 원칙 없는 거리두기 완화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의협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는 어제 대정부 권고문을 통해 거리두기 완화 방침을 보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문의는 집단 면역을 위한 백신 접종률이 아직 미진한 단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접종자의 마스크 미착용 발표도 성급했다고 꼬집고 백신 접종 여부와 실내외 구분 없이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연령에 관계없이 만성질환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우선 시행하고 이를 위해 위탁의료기관이 잔여 백신을 재량껏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의는 특히 정부가 방역 지침과 백신 접종 추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대한의사협회와 긴밀하게 상의하길 바란다고 충고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200명대를 기록하면서 4차 대유행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1,275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 확진자가 전체의 81%에 달합니다. 서둘러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하면 하루 2,000명 발생도 시간 문제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에는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정부는 20, 30대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는 만큼 젊은 층이 자주 이용하는 지역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오늘부터 방역수칙을 어기는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곧바로 영업 중단에 처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생활지원금과 손실보상도 배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재훈 가천의대 교수는 이 같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영업시간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갑 한림의대 교수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최악의 경우 2단계에서 4단계로 바로 높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신 합법화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표현의 자유라는 주장에 대해서 의료계는 감염 위험성이 큰 의료행위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문신 양성화를 반대하는 데는 의학적 이유와 더불어서 막대한 의료비 지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의협신문이 문신을 제거하려고 4년째 의료기관을 방문 중인 환자를 만났는데 그는 군대를 마치고 친구 따라 문신을 했다가 사회생활에 걸림돌이 되자 제거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문신 비용의 50배나 드는 제거 비용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피부과학회와 피부과 의사회에 따르면 고가의 레이저 치료가 필요한 문신 제거 비용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달합니다. 20년째 문신 제거술을 하고 있는 한 피부과 전문의는 문신 자체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그리고 까다로운 제거 시술을 고려해보면 문신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문신 규제 정책 덕분에 부작용이 현재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거라며 바람직한 규제라고 말했습니다. 불법 과장 의료 광고를 막기 위해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법률에 근거해 의료 광고 사전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전문가 단체의 자율심의를 위축시키는 법안이 발의돼서 논란입니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은 심의기구가 의료광고 건수의 20% 이상을 모니터링하지 못하면 최대 1년의 업무정지와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별도의 전담기구에 위탁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록권 의협 의료광고 심의위원장은 모니터링의 취지가 불법 의료 광고에 대한 계도와 자정에 있는데 단순히 건수만을 놓고 처벌하는 건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모니터링을 위한 별도 기관을 따로 두면 심의 기준과 모니터링 기준이 서로 달라서 의료기 광고 시장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이미 위헌 결정을 받은 정부의 관리감독 조항을 다시 법안에 넣은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또다시 위헌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의협 의료광고 심의위원회는 신문과 현수막은 물론이고 지하철, 버스 등 교통시설과 인터넷 매체에 게시되는 의료광고를 매주 800에서 1000건씩 심의하고 있습니다. 한방 의료기관의 의료 쇼핑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연간 1,000일 이상 외래를 방문한 과다 이용자 23명을 살펴보니 이들이 이용한 진료 과목은 한방에 집중돼 있습니다. 1인당 평균 내원 일수가 한방내과 705일, 한방신경정신과 401일, 한방소아과가 315일로 상위 3개 과가 모두 한방입니다. 한의원과 의원을 비교해보면 평균 내원 일수는 2.7배나 차이가 납니다. 신 의원은 의료 쇼핑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적절한 의료 이용 안내와 주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